요즘 병원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인테리어도 비슷하고요. 뭐 의료 장비도 비슷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마케팅 채널을 봐도 메시지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오게끔 병원 마케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같은 지역이라도 내과도 많고 치과도 많고 피부과, 정형외과도 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이상하게 환자가 몰리고 어떤 병원은 광고비를 꽤 쓰는 것 같은데 환자가 별로 없는 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마케팅 안에 메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병원들은 그 안에 어떤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병원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병원 마케팅. 자, 원장님께서 그냥 병원 마케팅, 블로그만 운영하면 된다, 유튜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 마케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병원 마케팅. 자, 병원 마케팅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병원이 어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 두 번째는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자, 어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왜 우리 병원인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병원 마케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요, 환자들은 지금 내 증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원장님은 내 고민을 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상담 받아볼까? 여기 가보고 싶은데 한번 예약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병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네.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자, 우리 병원이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병원에 가면 원장님들께 항상 제일 처음에 말합니다. 자,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를 볼 수 있죠. 모든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과라고 해서 모든 내과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부과라고 해서 모든 피부 고민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병원에는 거기에 맞는 환자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환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마케팅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면요, 막 분과가 명확하면은 그런 고민 안 하는데, 우리는 뭐 다 봐야지, 나는 그냥 다 봐야 돼. 만약에 내과면은 뭐 당뇨, 내분비, 뭐 심장, 뭐 투석, 뭐 류마티스, 뭐 이렇게 뚜렷한 환자군을 가진 내과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소화기 내과야, 그러면 그냥 뭐 건강검진하면서 모든 환자 다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거든요. 그런데 투석내과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불안한 환자도 있고요, 기존 투석병원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옮기는 걸 걱정하는 환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투석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투석을 해야 될 병원을 찾는 환자도 있습니다.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부 질환을 갖고 모든 미용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드름 환자를 내가 주로 볼 것인지, 우리 병원이 색소 환자를 주로 볼 것인지, 리프팅 환자를 볼 것인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객이 누군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요, 마케팅의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은 타겟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뾰족하게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면요, 그럼 다른 환자는 다 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병원은 당연히 오는 환자를 봐야죠. 네. 감기 환자도 보고요, 통증 환자도 보고, 피부 트러블 환자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광고를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홈페이지, 어떤 페이지에 광고에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 때 모든 환자에게 동시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이 감기도 봅니다, 검진도 합니다, 수액도 하고요, 만성질환도 보고요, 비만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병원을 볼 환자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 가장 먼저 불러올 환자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과라면 감기 환자를 안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병원의 첫 메시지, 감기 빨리 봐드리겠습니다로 할 것인지, 건강검진 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분이 오십시오라고 할 것인지, 네. 혈압, 당뇨를 제대로 꾸준히 관리할 분들 오십시오라고 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네.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도 보고, 기미도 보고, 리프팅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병원의 첫 메시지를 여드름 피부를 관리할 병원으로 할지, 기미와 색소를 고민하는 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할지, 네. 뭐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얼굴선을 관리하는 병원으로 할지, 이거를 딱 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정형외과라면 목도 보고 허리도 보고 무릎도 다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봐야죠. 근데 첫 메시지를 허리 통증이 반복되는 분으로 하는 병원으로 할지, 무릎이 아파서 불편한 분으로 하는 병원으로 할지, 네, 수술 전 비수술을 먼저 고민하는 환자분들을 위한 병원으로 할지, 이런 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타깃입니다. 네. 진료실에서 누구를 볼 것인지가 아니라 광고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 것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마케팅의 전략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어떤 문제잖아요. 누구에게 말할지를 정했어요. 타겟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 병원 의료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병원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경력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환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환자가 진짜 관심 갖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병원이 내 증상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네. 과잉 진료는 하지 않을까? 나 같은 환자를 많이 봐왔을까? 네. 근데 결국 환자는 병원을 볼 때 이 병원 그 자체보다는 내 문제를 먼저 보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니까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마케팅에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병원 자랑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환자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지정맥류 시술을 늘리고 싶은 외과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정맥류 시술 가능, 뭐 풍부한 시술 경험, 당일 상담 가능, 당일 시술 가능.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다리가 매일 붓는데 이게 하지정맥류일까? 네. 핏줄이 지금 뭐 튀어나와야만 그때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 이거 가면은 무조건 수술하라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이거 방치하면 엄청 심해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환자의 고민이거든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래 서 있으면 붓고 무거운 다리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고 하지정맥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핏줄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거든요. 다리 부종이나 무거움이 반복된다면 혈관 상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병원 좋습니다. 우리 병원 뭐 대단히 크고요. 의료 장비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은 이렇게 한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글들을 한동안 굉장히 블로그에서 많이 썼죠. 네. 그래서 블로그가 우후죽순 모든 병원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키워드를 하나 걸고 환자의 고민을 제목에다 적고 환자의 고민 한 줄 적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블로그를 많이 운영했었죠. 네. 지금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블로그를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병원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바로 세 번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했고요. 무엇을 말해야 되죠? 환자의 고민을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어디에 말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말할지. 모든 병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은요,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하나면 끝나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병원은 블로그가 아직도 제일 중요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뭐 강남의 안과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정말 중요한 진료과나 규모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온라인 마케팅 채널이 아니라 기존 환자의 CRM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병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소아과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주요 환자는 병원 반경 뭐 1km, 한 2km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일 겁니다. 이런 병원은 뭐 전국 단위의 유튜브보다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나 아니면 동네의 당근마켓 피드 광고,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 카카오 채널 요 정도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그 소아과에서 아토피 레이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아니면 특정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까지 하는 병원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1, 2km가 아니고 더 멀리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홈페이지와 검색 광고도 할 수 있겠고요. 유튜브나 스레드 같은 채널도 어디서 말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타겟 환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결정한 요 누구가 과연 어디에서 정보를 탐색하는가,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검색하는가, 아니면 인스타로 뭔가를 비교하는가, 이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그 정보 탐색의 그 채널로 가셔서 요거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정리하자면 병원 마케팅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말할 것인가. 네. 단순히 병원 마케팅 검색해서 어떤 대행사들에게 그냥 상품만 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병원 마케팅 대행사지만 마진 많이 남는 상품들이 좋죠. 그런데 병원마다 이거 운영을 해드려도 저한테 한 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병원에 효과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동네의 작은 내과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한 달에 3만 원 광고만 해도 환자가 막 늘어나는데, 그거 광고 대행사에서 그거를 운영해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환자가 무엇을 보고 있고 거기에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줄지를 스스로 고민하셔서 한번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